예, 여러 지표와 또 자료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이 좀 강세를 기록한 건 진짜 오랜만이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완화된 타이밍도 있긴 했었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번이 최악이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좀 반전의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 시작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제 75대 100대 맞을 것 중에 75대를 맞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11월에 들어섰기 때문에 4분기에 안 좋은 실적들도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다 돼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거의 뭐 한 80% 넘게끔 다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올해의 실적 시즌에 오른 상승을 이렇게 보이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지수 상승률 구해보니까 4% 가까이 이렇게 올랐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마다 이렇게 좀 무겁고 하락을 해왔던 모습하고는 이번에 좀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번 주가 남긴 남았지만 거의 대부분 실적을 좀 발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별 상승률을 구해봐도 의약품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17%, 그다음에 IT가 5%, 유통이 4.47%, 금융이 3.89%. 그러니까 결국 IT가 저렇게 많이 오르고 의약품이 저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의약품하고 연동되면은 바이오 쪽이 될 테고 코스닥 시장이 그만큼 또 강했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IT가 끌고 가고 코스닥은 의약품, 바이오 이쪽이 끌고 갔다. 근데 거래소의 의약품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당장 오늘 시점이 좋아서 오르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일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 주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내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뽑아본다면은 이 예. PER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지난 주말에 뽑아보니까 거래소에서 자료 낸 걸 보니까 14.6배거든요. 네. 근데 이제 30% 이번에도 주가는 반등했지만 실적은 뭐 30% 정도 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 반영시키면은 4분기로 나눴을 경우에 실적 30%를 반영시키면은 한 PER이 15.7배 정도 되거든요. 네.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저평가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4분기에 만약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돼서 바닥을 더 잡고 내년에 이제 전망들 나오는 거 보면은 기업 실적 한 20%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 올해보다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가 120, 130조 정도 그리고 내년 가면 160조 정도 감안하면은 그러면 이제 PR이 12.6배로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수 밴드 추정을 할 때 PR을 뭐 낮게 아래쪽으로 잡으면 11배에서 뭐 14배 정도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2,300포인트. 네. 내년에 거기까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 보이고요. 내년에 20%나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저도 좀 그건 의문입니다. 근데 20%가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최고치 대비 이제 10% 정도밖에 안 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올해 30% 정도 빠지고 내년에 20%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한 10%요 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도 2,600포인트에서 10% 빼도 또 2,300포인트대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 이익만을 놓고 보면은 뭐 2,300포인트 회복은 어렵지가 않을 것 같고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가라는 게 이제 오버슈팅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또 2,300 가면 2,400 간다, 500 간다 막 이런 뭐 사상 최고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주가가 또 오버슈팅 가능하겠지만 예. 그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고 PER 논리를 접근한다면은 그 정도 밴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진부한 표현을 빌려서 그러니까 삼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러겠네요. 예. 그렇죠. 오늘 같은 조정을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의약품이나 전기전자 양 시장에서의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군들이 실적도 앞으로 더 잘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주가도 회복세를 기록하는데 외국인이 영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물론 뭐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 현존하는 건 알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왜 그럴까를 그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주말에 이제 자료 이것저것 다 뒤져봤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찾아보니까 달러 인덱스 흐름을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번에 본 거를 그대로 시간만 연장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 빨갛게 양봉이 주봉으로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밴드를 좀 이탈해 줬으면 그러면 좀 달러 약세로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저는 빨강 좀 장대 양봉으로 볼 수 있는 지난주에 저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좀 의외라는 것이죠.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안전자산 약화되면서 달러 인덱스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야지만 또 이게 좀 중기적으로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강세를 보였지만 사실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 원화만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지 우리 쪽으로 또 돈이 들어올 텐데 다른 나라 돈들도 통화도 같이 우리처럼 한국 원화처럼 좀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강세를 보여줬으면 들어올 텐데 네. 우리나라만 유독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래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따져보니까 10월에 강세 이렇게 통화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이머징 마켓 쪽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쪽으로 좀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위안화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저 그림 때문에 저도 전문가들에게 달러 전망 물어볼 때 항상 추세적인 약세가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지금도 116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약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좀 이제 조금 옅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유입될 가능성보다 유출될 환경이 더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우울하게 기분이 들었던 것이 예. 이게 들어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외국인 쪽 자금 쪽이요. 네. 그래서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이 강세를 보여도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은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금리를 따라서 좀 달러 인덱스가 변화되면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금리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되려면은 금리가 미국이 더 내려가거나 다른 나라가 올라오거나 돼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가 올라갈 일도 없는 것이고 또 미국이 더 이렇게 내려올 일도 아니고 지금 그림에서 그림에 준비한 거는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미국 금리하고 더불어서 CME 기준금리 확률 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예. 저 그림에서 보시면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좀 이렇게 최근의 흐름이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통화 가치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나타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CME 기준금리 확률하고 지금 제가 기준금리가 언제적 것이냐면은 저게 내년 12월 겁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지금 금리의 흐름이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동행하다시피 보이거든요. 저 파란 선하고 밑에 있는 그렇죠. 선이요. 밑에 있는 예. 게 CME 기준금리 확률이고요. 위에 게 10년물하고 1년물 그리고 예. 미 국채금리인데 아래쪽에서 눌려져 있는 거는 1년물 금리인데 지금 페드에서 계속 돈을 공급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예. 만약 공급 안 했으면 똑같이 10년물처럼 치고 올라왔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또 자금 시장 혼란스러우니까 계속 막고 있으니까 저건 내려온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예. 금리의 실질적인 흐름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죠. 독일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일 금리가 좀 더 저거보다 강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다면은 달러도 약세를 보일 텐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미국 금리만으로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달러가 상대적인 금리가 약세를 보여 좀 복잡하죠.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6년부터 계속 금리하고
달러 인덱스 추이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이게 동행할 때도 있고 역행할 때도 있고 막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예.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국가의 금리 대비 이게 약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고금리 쪽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건 미국만 고금리 쪽으로 가야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고금리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의 금리만으로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 달러 인덱스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부연 설명으로 제가 저 표를 말씀드린 것이 기조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실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이고 금리 확률을 봐도 내년 것까지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금리 동결 확률이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계속 50% 위쪽으로 상장 이래로 저 선물 상장 이래로 계속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제가 항상 기대를 하고 있는 그게 경기 반전하고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중기적으로 금리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 쪽은 이 경제 흐름의 일부 개선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금리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금리가 향후에는 인하는 뭐 다 물 건너간 얘기고요. 반전돼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속이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기가 빨리 좋아지고 또 금리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달러 인덱스도 강해질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올 그럴 여력은 거의 없고 또 미국만 좋아지는 그런 모습,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금리 쪽에서 채권 시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단순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 그 환경이 좀 만들어지려면 지금으로서 달러가 추세적인 약세는 힘들 것 같고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타 통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다른 통화의 강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야 결국 원달러 환율이 좀 원달러도 그렇고 뭐 위안화도 그렇고 다 좀 약세를 기록할 텐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니 외국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미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고 결국에는 전 세계 유동성이 다시 미국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까? 그렇죠. 그게 1분기까지는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QE라고 다들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게 QE가 아니라 채권의 공급에 비해서 모자란 자금을 채워 넣는 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뭘 말씀을 드리냐면 QE라고 쳐도 결국 그 QE를 미국 채권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 흡수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는 달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채권이 좀 발행 물량이 줄어들어야지만 달러가 좀 남아 돌 거 아니냐 그쵸. 이 얘기죠. 예. 그게 2분기나 3분기에 채권 발행이 지난해 올해에 좀 감소 추세였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계속 이게 반전이 되면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단기분은 계속 이렇게 롤오버가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2, 3분기 내년 2, 3분기에도 그게 좀 줄어든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달러가 약세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1분기까지 계속 공급량이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 연체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1분기까지 계속 좀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가 지속이 되고 만약에 FRB에서 2분기나 3분기 쪽에 공급량, 채권 공급량을 좀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잡거나 하는 게 1월에 FOMC 회의 전후에서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달러 강세가 무너질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배제하고 놓고 본 것은 정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면 네. 유럽도 다 해결되고 무역 분쟁도 다 해결돼 버리면 1분기에 그래버리면은 네. 달러 약세도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 말고 그것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런 채권 시장하고 유동성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달러 약세로 돌아설 그럴 상황이 아니다. 결국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긍정적으로 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차별화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차별화라고 해서 우리는 빠진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닥은 쳤기 때문에 따라가더라도 미국의
미국이 올라야지만 조금씩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절대량만 봤을 때 단순하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갈피는 잡을 수 있겠으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어도 어쨌거나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전체적인 걸 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요. 2100포인트 이상에서 놓고 보면 항상 차별화가 나타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는 IT 업종 위주로. 그래서 제가 꼽은 것은 IT를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 가격에 사라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IT ETF 쪽을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할 매수도 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역 분쟁이나 지정학적 이슈가 모두 다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 쪽이 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쪽의 ETF, 그러니까 미국의 인덱스 레버리지 ETF, 다우나 나스닥이나 이쪽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 온다면은 향후에도 이번 분기처럼 내년 이익이 반영이 되는 그런 주가에도 IT 업종이나 이쪽 그 의약품 쪽 이쪽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IT 업종의 레버리지 ETF 국내 쪽에서는 그쪽을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US 레버리지 ETF 얘기를 하셨고요. 국내에서 IT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종목별로 살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나 전망들이 많이 나와서 인버스 안 나온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T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